그래도 강남이니까, 그리고 여기 가격이 얼마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얘가 싸니까,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소영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초반부터 한 3, 4년 동안 강남의 이 건물 가격이 2배, 3배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2배는 올랐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주거형 건물이 아니라 근생 건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거형 쪽도 다 그 정도가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은 근생에 있는데 왜 주거형 건물까지 다 올랐을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건물 가격이 올라서 득을 봤다는 얘기를 2000년대 초반에 유튜브로 접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문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유입이 많이 됐어요. 투자를 해서 득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때도 근생 건물의 가격은 꽤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근생 건물을 사기가 조금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택가 안쪽에다가 오래된 주택이나 그 다세대나 다가구를 철거하고 근생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짓고 나서 여기도 임대가 맞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이 앞에서 월세 내는 것보다 뒤에서 건물 지어서 본인이 직접 쓰면서 대출이자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주택가랑 근생을 할 수 있는 곳이랑은 이 경계가 명확했어요. 우리가 1종 주거, 2종 주거, 3종 주거, 그리고 그 준주거, 뭐 상업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물론 그걸로 나뉘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강남에서는 그걸로 보기보다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상권이 된다, 여기까지는 사무실이 된다, 요 선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거든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들어가서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 경계에서 살짝만 들어갔다가 그 뒤에는 여기에서 한참 더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주택가 안쪽에 그냥 혼자 근생 건물. 지금도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위치에 갖고 있어서 곤란함을 겪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여기에 지어서 본인이 쓰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계는 사실 명확해요. 이 경계를 제가 아는 이유는 이전에 주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주택에서 근생으로 넘어가진 못해요. 왜? 근생 쪽 할 지역에는 땅값이 주택하는 것보다 더 비쌌거든요. 근생할 위치에 건물을 사서 주택을 지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난단 말이에요. 이 수익률이 안 맞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해야 되는구나가 명확했는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면 근생 건물 요 라인까지가 근생 건물 이 구역인데, 이거를 이 안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쵸? 이 안에 가서 하더라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초기에 했고, 실제로 된 시점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임대가 괜찮게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양분된다고 생각해요. 주택은 이 앞쪽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테헤란로 대로변에 땅을 상업지를 사서 아파트를 진짜, 그건 이상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사무실 이런 걸 짓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택을 짓는다는 거는 사실 수지타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주택은 안쪽으로 가고 이 앞쪽에는 상가나 사무실 이런 것들이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단독주택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땅값이랑 근생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은 차이가 확연히 났어요. 금액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금액이 확실히 차이가 났는데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주택지의 가격을.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랑 두 개밖에 건물이 안 들어갔네? 두 번째니까 여기가 평당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여기 8,500이면 엄청 싼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개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1억인데 여기 7,800이면 엄청 싼 거예요. 8,000이면 엄청 싼 거예요. 여기서 더 들어갔어요. 여기랑 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예를 들어 생선이라고 치면 회를 뜰 수 있는 생선이랑 구이나 조림을 할 수 있는 생선이랑 선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쵸? 바로 잡은 거는 회 뜰 수 있어. 근데 5일 지나면 이건 횟감으로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은 가격선이 아예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횟감이 싸다고 해서 구이나 조림용보다 더 낮아지긴 어렵듯이, 구이나 조림용이 비싸진다고 해서 얘보다 더 높아지긴 어렵잖아요. 근생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넘어간 것을 근생과 비교하면서 이 땅값이 맞다 틀리다, 싸다 틀리다 말하는 거는 횟감용이랑 구이 조림용이랑 비교해서 이게 가격이 높다 낮다를 따지는 거, 아예 영역이 다른데. 원래는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 지역에는 원래 땅값이 얘보다 꽤 차이가 났어요. 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땅값을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까지 근생의 땅값에 육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여기랑 비교하면서 여기가 싸다, 가성비다, 내지는 여기에 지어도 여기 임대료랑 비교해서 얼마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영역을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자기가 그냥 평생 갖고 있겠다? 내지는 뭐 자기가 그냥 쭉 쓰겠다 이렇다면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쪽에 들어가면서 여기랑 비교해서 금액을 책정한다? 글쎄요, 그거는 저는 앞으로는 저는 이 지역에 있는 근생 건물과 이쪽에 있는 근생 건물은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옥석 가리기나 아니면 이 시장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얘네 시장과 얘네 시장은 다른 시장으로 나눠질 것이다, 양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생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나는 금액이 적으니까 안쪽에 있는 걸 사도 되지 않겠나, 내지는 주택 안에 있는 걸 사도 되지 않겠나, 그래도 강남이니까, 그리고 여기 가격이 얼마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얘가 싸니까,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여기는 주택을 지으면 너무너무 훌륭한 곳인데 여기에 근생을 짓는다? 그 생뚱맞게 요새 주택가 안쪽에 1층에 상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병원 임대하려고 하고 막 이런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동안 많아졌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진짜 강남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기가 막 엄청나게 막 난리 나지 않는 이상 그 지역까지의 어떤 뭐 상권이나 이 사무실의 확장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을 처음 오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까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라도 제가 쓰는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을 한번 꼭 보시고 이 두 개의 차이를 판단을 하고 내가 여기를 넘어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생하고 주거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경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지도를 펴놓고 이제 그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신 데 있는 건물주들은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위에 내 건물 기준으로, 내가 관심 있는 건물 기준으로 좌우 앞뒤로 6개씩 보면 24개 중에 주택의 비율이 몇 개 있는지 봐야 돼요. 주택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7, 80%예요. 아니면 8, 90%예요. 그럼 뭐 이거는 여기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긴 주택지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위에 근생이 한 7, 80% 넘어. 그러면 여기는 해도 될 만한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한 5개 넘어서 저기 근생이 거의 끄트머리고 이 뒤는 다 주택이고 이쪽으로 다 한 5개 넘어서 있고 여기도 5개 넘어서 근생이 뭐 조금 있을랑말랑 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아예 주택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멋있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멋있게 주택을 지어놓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가 안에 있냐 없냐, 진짜 초입이냐, 진짜 초입도 전체적으로 조용한 데 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조용한 데 있더라도 엔터나 이런 데들이 선호하는 블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아닌 곳을 선택했다가는 아까 말한 그런 앞으로 시장이 나뉘는 쪽에서 내가 엉뚱한 쪽에 위치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주택이랑 근생이랑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근생이 많은 그 땅과 주택이 많은 땅을 비교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근생이 잘 되는 구역이라는 게 강남에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겠지? 계속 늘어나진 않으니까. 근데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거래해야 되는 사람들, 거래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근생이 잘 되는 위치야. 여기는 평당 1억 3천인데 여기는 8천이니까 엄청 싸다. 이거랑 비교해서 가격이 싸니까 이 가성비고 하면 된다 해서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다른 동네 이야기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태원 같은 경우에 뭐 골목골목마다 뭐 미니바 정말 작은 바도 있고, 예, 되게 근데 실제로 그걸 다 운영되고 예,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 유지되고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예, 주거 지역에 중간중간 이렇게 근생 건물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태원 분위기처럼은 안 되겠지만 사이사이에 상가들이 생기면서 상권이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될 만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두고 될 만한 데가 있긴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은 전혀 생뚱맞은 뭐 그런 위치들. 그러니까 그 강남에도 뭐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삼성동이나 대치동이나 아예 주택가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아예 주택가 안에 근생을 지어놓는 경우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예를 들면 그 선능공원, 선정릉 그
쪽 이런 쪽들은 원래는 주택만 있었어. 대부분이 주택이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들이 형성될 만해. 예를 들면 근데 얘랑 저쪽 대로변 사이는 애매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준공된 그러니까 저희 블럭 쪽에서 준공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근생이라서 완전 지금 공실이더라고요. 아예. 그러면 아예 그 임차인들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쪽은. 그거는 지금 시기에 의해서 공실인 경우도 있고 아예 여기가 답이 없어서 공실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를 수 있어. 지금 공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보일 수는 없는데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시기가 좋아지면 괜찮아지겠다. 근데 여기는 시기랑 상관없이 앞으로 힘들겠다 라는 게 있는 거지. 우리 사무실 예전에 있을 때 그 삼겹살집 앞에 있는 그건 나는 곤란할 거라고. 아직도 곤란할 걸 아마? 그러니까 그게 위치 따라가는 거지 지금 상황에 공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보진 않아. 그럼 주택가가 근생 구역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서 어차피 사용할 거고 사옥을 어차피 내가 지어서 내가 쓸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없을까요? 그거는 나는 자금이 물론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쓴다고 해도 내가 평생 쓰고 내 대를 물려서 그 건물을 계속 쓰지 않는 한 얘가 어느 순간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시점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와는 맞지 않는 시점을 맞게 될 거예요. 건물은 위치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치가 좋고 나서 그 다음 얘기인데 위치를 예를 들어서 주택가 안에 잡아놓고 나서 뭘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 시간이 지나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강남에 근생 건물을 산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근생 건물이 될 만한 위치의 경계를 한번 표시해보고 그리고 직접 나가서 그런 것들이 되는지 된다는 거는 그 인근의 직장인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동선이 어떤지 어느 건물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거를 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 때 가보면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시해보고 내가 들어갈지 말지 아니면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보고 근생 건물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